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놀드 슈워츠제네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밀턴 프리드만 박사의 선택의 자유라는 TV 프로그램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강렬한 체험을 했을 때 그 체험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듯이 저도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택의 자유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나만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고 나만의 무지개를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 없이 말입니다. 나는 선택의 자유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곳은 18살짜리들이 벌써 자기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최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개인주의는 사회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단련된 근육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였고 이후 많은 영화 경력을 쌓을 수 있었으며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변화를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 개입하고 조정하려고 했을 때는 경제가 악화되었고 정부가 한 발 물러나 자유기업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했을 때 기업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경제는 견실한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식의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팜스프링즈에 있을 때 저는 테니스 혼합 복식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TV 채널을 돌리다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 박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경험으로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프로그램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를 넋이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 박사는 제가 경험하고 관찰해왔던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제에 있어서 레이스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결승점에 들어오거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출발 라인에서 출발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사회가 자유보다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둘 다 얻을 수 없지만 평등에 앞서 자유를 추구하게 되면 자유와 평등을 함께 훌륭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고향인 오스트리아에 써보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바디빌딩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바디빌딩을 하면서 경영학 공부를 할 때 토마스 제퍼슨의 신념과 애덤 스미스의 사상을 배웠고 밀턴 프리드만이 한 말도 배웠습니다. 선택의 자유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경제학적 사상과 내 개인적인 경험도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밀턴 프리드만 박사와 역시 경제학자인 그의 부인 로즈를 만날 수 있는 커다란 즐거움과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친구가 됐고 이젠 그를 밀턴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과 친구들에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테이프와 책을 선물로 주었고 레이건 집권 시에 거봐 밀턴이 옳았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회주의를 멀리하고 더 큰 자유와 기회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의 자유 개정판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약 문제의 치유 방법, 일본과 관련한 현상, 공산권의 비참한 몰락 등 90년대 현안들을 새로이 내용에 담았습니다. 또한 선택의 자유를 구소련과 동구권 언어로 번역하려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이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선택의 자유 TV 시리즈가 여러분을 밀턴 프리드만 박사와 함께 자유와 기회, 성공의 21세기로 나가도록 격려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리드만 박사는 자유와 번영에 대해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에게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자유와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The skies are sunny now. A little bit of cloudiness over the eastern end of Long Island and kind of fog out there. Boy, we've got some lovely weather to talk about. I think I promised you this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week. 한때 이곳은 늪지로 뒤덮인 숲이었습니다. 여기에 살던 카나시 인디언들은 22평방마일의 맨하탄 섬을 겨우 24달러어치의 옷과 장신구에 네덜란드에 넘겼습니다. 이주자들은 미 개척지였던 이 대륙의 끝에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서양을 넘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포와 가난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자유와 풍요에 이끌려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대륙 전체에 땀으로 새로운 나라와 생활터전과 더 나은 미래를 건설했습니다. 개척시대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는 미국을 건설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미국은 진정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들이 가진 적은 소유물과 함께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 부모들이 삶에 그랬던 것처럼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친구들과 친척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하고 직장을 구했고 마침내 새로운 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능력과 사업을 일으키고 노력한 사람들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기회는 진짜였습니다. 정부의 교육이란 것은 얼마 있지도 않았고 아무도 거기에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법령과 규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의 허가도 인가도 규제하는 행정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유로운 시장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시장 안에서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때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와 같은 장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섬유산업 중심지의 하나인 뉴욕의 차이나타운에는 수십만의 새로운 이주자들이 새로운 나라에서의 첫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첫 이주민들과 같이 이곳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으며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자주 와본 적은 없지만 이곳의 공장들은 내게 매우 친숙합니다. 이곳은 90년 전 제 어머니가 14살 때 이 나라로 건너와 일했던 바로 그런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들이 없었으면 제 어머니는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미국으로 건너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는 지금 미국인이 아니고 러시아인이거나 헝가리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오래 여기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웠고 이 나라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점차 생활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주자들은 우리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더 나은 길을 찾아 이곳에 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아니 그리 오래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자유시장이 주는 기회를 가지고 보다 멋진 삶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 공장들이 우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간주하고 있는 많은 기준들을 어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혼잡하고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룰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장들을 폐쇄한다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적어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의 삶은 지금 우리와 비교하면 형편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들이 우리를 위해 이미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랭크 피젤리의 아버지는 53년 전 12살의 나이로 고향인 시실리를 떠나 혼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지금 프랭크는 성공한 치과의사로서 가족과 함께 매사추세츠주의 렉스턴에서 살고 있습니다. 됐어. 한 병이면 충분하겠어. 프랭크의 아버지, 할아버지, 프랭크가 기회와 결합된 자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터전을 두고 살아왔던 소장농 한 사람이 조그마한 섬에서 이민 와서 이런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이민 온 이후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족을 위해 가족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젤리 가족은 오늘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와 같이 이 나라의 건설자로부터 물려받은 자유로운 풍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는 다른 나라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자신과 자녀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우리 자신만의 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의 통제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유의 유산을 낭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오래된 진리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가 무엇인지, 경제적 자유가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저는 지금 남진아해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고 국민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놓아둔 정책 실험의 장이 된 것입니다. 홍콩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거대한 항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부재가 이 나라의 빠른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수출입에 따른 조세와 관세가 없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의 선박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의 유력은 부지런한 홍콩 사람들이 이 땅을 불모의 바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번영된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홍콩은 100년 전의 미국처럼 지난 수십 년간 자유 아래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홍콩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그들의 고국을 떠나 홍콩으로 피난해 왔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천연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홍콩의 성공이 근로자의 착취에 힘입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홍콩의 인근 수준은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유롭습니다. 근로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원한다면 다른 직장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근로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도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면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싸구려 플라스틱 장난감은 더 이상 한국과 타이완에서 만들어내는 싼 물건과 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홍콩의 기업가들은 변신을 거듭해왔죠. 그들은 신기술을 적용한 보다 정교한 제품을 개발하여 서방이나 아시아권에서 만든 어떤 제품과도 경쟁력 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종업원들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기업의 성과는 온 홍콩 시민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 떠들썩하고 역동적이며 번영하고 있는 도시는 자유시장 체제 아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자유시장 아래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누구와도 교역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고 가장 비싸게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 가격을 받는다면 실패할 것이고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가 그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고 변화에 적응하게 하며 저축하도록 하고 기적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정부 권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놓아두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콩의 어느 거리라도 걸어보십시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 씨는 쇠통을 제작합니다. 누구도 그 일을 하라고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만들기보다 쇠통을 만드는 일이 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쇠통의 수요가 떨어지거나 다른 업자가 더 싸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안해낸다면 장 씨는 즉각 그러한 정보를 알고 사업에 반영할 것입니다. 몇 가게를 지나면 전통 광동식 홀레 의상을 42년간 만들어온 유씨의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정교한 의상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러한 정보를 알고 다른 생산 제품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생산자에게 무엇을 생산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상품 가격, 원료비, 임금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생산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들이 다른 일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액자 생산업자인 호씨는 곧 생산 공정을 기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중국 한약상에 들어가서 시장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통스러운 환자는 그를 낫게 해줄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환자는 그 자신의 경험이나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여기 왔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환자가 돈을 내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뒷마당은 공장의 입구입니다. 이곳의 근로자들은 홍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습니다. 매우 덥고 끈적끈적하며 시끄러운 이곳에서 숙련공들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영자가 작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일을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작업 환경을 받아들이고 작업 환경 개선에 들어갈 돈을 더 높은 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홍콩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자유시장의 원칙을 가장 잘 묘사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글은 지구 반대편에서 쓰여졌습니다. $200 years ago, 200년 전 아담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his brilliant book 그의 빛나는 저서인 국부론은 그때의 강의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the basic 그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유시장의 원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are really very simple. Look at this 이 연필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혼자 연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무는 워싱턴주에서 벌목되어 온 목재로 만들어집니다.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톱이 필요하고 톱은 철로 만들어집니다.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필요합니다. 가운데 까만 연필심은 우리가 흑연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압축된 흑연입니다. 흑연이 정확히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남아메리카의 어느 광산에서 생산되었을 것입니다. 연필 끝에 있는 빨간색 지우개에는
고무가 들어있는데 아마도 고무는 말라에서 생산되었을 것입니다. 말라의 고무나무는 자생한 것이 아니고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어느 사업가가 남아메리카로부터 들여온 것입니다. 부리로 만든 테는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란 페인트와 까만 줄에 쓰인 페인트, 연필을 붙인 접착제 등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협동하여 이 연필 하나를 제조한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종교를 믿으며 만났다면 서로 미워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협동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가게에 가서 연필 한 자루를 살 때 당신의 몇 분과 이 모든 수천 명의 매출을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요인이 그들을 협동시켜 연필을 생산하게 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관리하는 감독자도 중앙관청의 명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격기구의 마술입니다. 가격기구의 전체적인 힘이 그들을 협동시켜서 연필을 만들게 하고 우리는 연필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장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시장은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조화와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사회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과 홍콩의 경계지점인 노웨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 활동이나 생활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고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건너편은 그렇게 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이주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필사적인 탈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홍콩의 높은 생활 수준을 동경하여 탈출을 감행했겠지만은 자유를 향한 열망은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중국을 떠날 공식 허가를 받아 홍콩에 정착하여 자유경제체제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한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태어난 운 좋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여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회란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현대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번영이 없는 압제정치 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유가 있는가를 평가하는 가장 분명한 본보기입니다. 홍콩은 유토피아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는 빈민가와 범죄와 절망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콩만의 조그만 항구에 매달린 구멍난 데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유와 기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도처에 빈곤층은 수없이 많습니다. 완전한 제도는 없습니다. 빈곤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든 어떤 제도도 빈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제도가 가장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어떤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는 명백합니다.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제도로부터 자유로울수록 더욱 더 잘 살 수 있다는 명제는 예의가 없습니다. 무엇이 홍콩의 의리공장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임금은 서방 선진국의 임금 수준보다 높지는 않지만 다른 세계 어느 곳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충분히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나 무역협회에서 보장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노동력과 기술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일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가 시장이 축소되거나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사업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관세나 수입 물량 할당 또는 경쟁을 제한시키는 규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홍콩에서는 첫 번째 선택의 길은 없습니다. 홍콩은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무역 정책은 완전한 불간섭의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정 개인에게는 가혹한 것이지만 사회 전반을 아주 강건하게 해줍니다. 오직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훌륭한 취업의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관세를 완전히 없애고 규제를 철폐시킨 무역 정책이 오늘날 홍콩 주민의 생활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홍콩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뿐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잘 판단해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법을 강화시켰고 계약을 존중하도록 만들어 자유시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은 점입니다. 어떤 정부 관리도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살 수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팔 수 있으며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이 매우 혼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격입니다. 가격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도록 하는 열쇠가 되어 생산자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합시다. 가격은 원료와 노동력과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저렴한 생산 방법을 찾도록 만들어냅니다. 또 가격은 노동임금과 자본에 대한 이자 등으로 나타나 각 개인의 소득 분배를 결정합니다. 가격이 마지막 소득 분배 기능을 앞에 다른 두 가지 기능과 별도로 나누려는 생각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소득 분배를 한다는 기능을 도외시하고 단지 무엇을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균형 있는 소득 분배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만일 개인이 얻는 소득이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면 시장으로부터 전달된 정보에 적응해야 할 인센티브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Oh, boy, look what I got. Real good tomato. Real nice. Hey, come on, try one of those tomatoes here. Don't eat home anymore. Have free lunch over here. You eat for nothing over here. Well, we don't charge you. Have a free lunch. I know, I'm going to. That's right. Free lunch. Free lunch.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은 자발적인 협동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경쟁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자발적 협동은 이보다 훨씬 폭넓은 것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 복잡한 문법을 예로 생각해 봅시다. 정부 당국이 언어를 고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언어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과학적 성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뉴턴의 발견이나 토마스 에디슨, 벨이 발명한 발명품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나 앤드류 카네기가 보여준 숭고한 활동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의 명령에 의해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협조하여 이뤄낸 성과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형태의 자발적 협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방 세계의 문명은 이러한 자발적 협동에 예측하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서로 협동하는 것이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린다 차베스입니다. 프리드만 박사와 함께하는 시장의 위력에 대한 대담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데이빗 브룩스 씨와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갤브리스 박사를 모셨습니다. 박사님, 우리도 홍콩의 경우와 같이 규제 없는 자유시장을 허용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자유시장 경제의 장점과 잘 조절되어 있고 사력 있게 조직된 정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드만 박사가 설명한 홍콩의 경우처럼 너무 자유시장에만 집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장 경쟁에서 탈락한 실패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건강하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방지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드만 박사님, 잘 조절된 시장 경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박사님은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명백히 옳습니다. 만약 잘 조절되고 사력 있게 만들어져 적절하게 움직이는 시장과 자비로운 독자들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이펀 민주주의는 가장 훌륭한 정부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펀 민주주의는 가장 나쁘지 않은 정부 형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잘 조절되고 사력 있게 잘 조직된 정부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정책들이 반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의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과 결합하는 것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정부에 보이지 않는 발 안에 두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박사님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작아야 한다는 것과 시장이 자유스러울수록 삶의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는 거군요. 같은 관점에서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민층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이 더 나은 조건, 빈민층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이라.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사님은 이 프로그램에서 홍콩의 예를 들어 홍콩의 빈민층에 대한 조건이 미국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홍콩이 우리보다 자유롭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홍콩의 빈민들이 미국의 빈민들보다 잘 산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삶을 서로 비교해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우선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을 좀 더 낮추어 시작을 해봅시다. 홍콩의 1945년에서 1950년의 상황은 미국의 1820년에서 1830년까지 상황과 쉽게 비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나라가 물질적으로 발전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면 정부는 빈민들을 위해 사회보장 제도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런 아니죠? 뜻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잘못이라도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정부는 빈곤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항상 반대로 나타났어요. 지금 이 토론은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200년간 발전해온 미국 정부와 그리고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중국 정부와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아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은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이 저주받을 독재정권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건 박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계획경제로 조직된 경제체제가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몇 년간 그런 경제정책으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독재적인 정부로 인해
이 경제가 실패한 예는 1917년 스탈린 이후에 구소련, 폴란드, 헝가리에서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여러 단계의 연방정부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와는 같이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 시민의 힘은 그들이 가진 부의 축적이 아니라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상부에 있습니다. 3,400페이지에 달하는 대개 종합법안 중 어디에 시민의 의견이 들어있습니까? 간접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10년간의 레이건 행정부가 저지른 심각한 문제는 우리 민주제도의 순수성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박사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책 결정을 아니에요. 대표적에 위임하는 지금의 민주적 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저는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저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다수결이란 소수 의견을 모으는 것이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한데 모아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설탕 가격을 3배로 뛰게 만든 설탕 수입량 할당 법안에 찬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사님은 우리를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점은 옳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100% 정부 주도의 경제였고 우리는 50%라는 차이에 불과합니다. 만약 우리의 체제가 지금처럼 규제 정책이 우세하도록 유지되거나 우리가 지금 정부 정책을 보는 시각이 100년 전에도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프리드만 박사님,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부의 역할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시민들을 이웃이나 다른 나라의 위협에서 지키는 일입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사회와 가정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수호하는 일입니다. 또 정부의 역할은 우리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달리고 싶은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 번영을 어떻게 규정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또 정부는 시민 서로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나아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도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이 제기하신 것은 규제는 단순하고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때로는 투입되는 비용이 산출되는 효용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워싱턴에는 효용보다 비용이 높은 구조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에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추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산물에 대한 표준을 정부에서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얻기에 매우 비싼 비용이 드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 나온 치과의사가 먹고 있는 스테이크가 미국 농업성의 검사를 거친 것이라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고 있는 우리 정부기구가 고기의 신선함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 식품위생국의 일을 매우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약품의 승인을 받는데 1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고 근본적으로 그 기간 동안 시장은 폐쇄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당성이 결여된 몇 가지 규제들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주들 사이에 트럭 운송 사업의 진입 규제라든가 항공 휴일 등을 통제하고 있던 규제들은 철폐됐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좋은 이런 현상입니다. 조치들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아닙니다. 이루어졌겠죠. 이런 개혁들은 카터 행정부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카터 행정부 때 시작됐겠죠. 그때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 때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레이건 시대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있지도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규제를 지지하고 누가 특혜를 받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나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브룩스 씨가 말했듯이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큰 적은 기업 이익 집단입니다. 기업 집단은 자유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제도, 수입 물량 할당제도, 기타 특별법안 등을 철폐하는 것에 저항하여 자유시장을 방해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에 돌아올 이익을 규제의 영향권 아래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안 문서 하나에 수만 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도 말씀하십시오. 에이즈에 대한 식품위생국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개선되긴 했지만은 당국은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조차 실험적 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험약제들은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은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필요라는 것에 대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걸립니다. 제약회사는 시장이 크지 않으므로 많은 돈을 들여 치료약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명백한 사회적 목표에 따라 정부가 개입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정부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정부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미국의 자선병원은 이미 19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개인적인 숭고한 활동과 도움이 기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박사님은 다음 사실을 아실 겁니다. 1937년에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시작했고 1965년에 국민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늙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데 민간 봉사단체 활동이나 개인보험 제도는 부족하다는 미국 국민 전체의 요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과거에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어도 건강관리나 소득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잘 조절되어 있고 공평한 정부의 역할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며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유한 사회는 시장 경쟁에서 실패했거나 경제적으로 불운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늙거나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정부가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은 사회가 똑같은 논리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최저임금제도가 많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과 임대주택 시설 기준이 수많은 주택들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지만은 주제를 바꿔보죠. 박사님은 최저임금의 실업을,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 말씀은 환경 법안들을 단순화시킨다면 저는 서방 선진국의 대개가 아시아나 동구권보다 깨끗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실질적 기능은 사유재산권을 규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깨끗한 물 대신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게 하려 한다면 반드시 난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난 이 문제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환경 문제를 다루는 실질적 법안을 보면 유익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내용이 많습니다. 새로운 대기청정 법안을 예로 보더라도 이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물론 박사님이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 환경 문제를 사유재산권만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만들기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것이바로 박사님이 원하는 시장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정부 전달에 필요한 경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박사님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은 만약 물에 순이 들어있으면 누가 물에 순을 풀었는지 찾아내어 그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는 극단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살펴봅시다. 미국에서 연방정부는 국민소득의 25%를 쓰고 있습니다. 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추가로 17%를 사용합니다. 이 둘을 합하면 국민 전체 소득의 42%에 달합니다. 다 쓰기도 힘든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꼭 필요한 것에 쓰이는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상당한 금액은 단순히 누구에게서 돈을 받아내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노동자들로부터 징수한 연방 세금을 다른 곳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돈을 지불한 사람은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잘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누가 불공정 경쟁에 대해 호소하면 소비자들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소리는 항상 소비자를 희생시켜 자신의 특권을 누리려는 자들의 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자유 경쟁입니다.